자, 이제는 저희보다 한 달 앞서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대구. 과연 대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직접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지, 대구에서 확진자 31번 이후 며칠 만에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 의료진들에게 대가 없는 봉사 희생으로 대구와 시민을 구해달라고 호소하신 대구광역시 의사회 이성구 프란치스코 회장님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저희 여기 가톨릭 방송 저희 교우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뉴욕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이성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로나마 우리 미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평안을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저희 발 앞에 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일을 치러 나가시고 계시고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말씀을 한번 전해 듣고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 오늘의 대구는 어떻습니까? 예, 대구는 2020년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환자가 매일 많이 생기고 또 입원할 병실도 없고 해서 방역 당국과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완치될 확률은 얼마나 된가요? WHO 공식 명칭으로는 코비드19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코로나19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병이 2020년 11월에 처음 생긴 병이어서 아직 의사들도 정확한 질병의 양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해서 추론하기로는 약 100명의 환자들이 이 병에 걸리면 약 80% 정도는 거의 무증상으로나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지나가고 그중에 한 20% 정도는 폐렴으로 진행을 하고 그중에 다시 한 5% 정도는 중환 폐렴으로 가고 한 2% 내지 3%의 사망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앓은 사람들은 면역성이 생기는 겁니까? 예,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병의 특징이 병을 앓으면 항체가 생성되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발될 확률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모든 병에는 100%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재발이 안 된다고 보는데 중국에서 완치된 사람이 재발했다는 보고도 있고 또 재발 완치의 증거가 되는 검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완치가 되고 나면 재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지 마스크가 지금 동이 났어요. 그죠? 지금 한국을 보면은 그렇습니까? 동이 나 있고 예, 저희도 대구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동이 나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구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마스크로 네. 얼마만큼의 이것을 정말 막을 수가 있을까요? 예, 마스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손 씻기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 또 입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또 얼굴을 자주 만지기 때문에 손을 외출하고 난 뒤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스크는 WHO나 미국 CDC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용하라고 권하지는 아니하는데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 효용을 보면 마스크는 호흡기 질환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비말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콧물 재채기 할 때 균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진은 많은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 환자들로부터 나오는 비말 감염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 및 병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일단 감염을 차단하는 아주 도움이 되고요. 네. 보통 또 면역이 약한 분들은 또 암 환자나 투석 환자 등 면역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겠고 또 일반 버스 운전사나 마트 종사원 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분도 마스크를 껴야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도 마스크를 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기가 맑은 야외거나 실내 쾌적한 공간에 있을 때는 꼭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마스크가 부족한 이 상황에서 네, 마스크를 일단은 뭐 일회용이지만은 일회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 마스크를 하나를 가지고 정말 얼마까지 저희가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를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한국에서도 그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나 감염학회의 권고로는 마스크의 재사용은 권고하지를 않습니다. 마스크를 아주 무균 상태로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의 재사용은 권고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네. 마스크 없을 때는 재사용을 하는 경우도 한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며칠씩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권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끼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여러 곳에서 마스크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더러워진 손으로 마스크를 자꾸 만지고 하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네. 가능하다면 마스크는 면 마스크보다는 의료용 보건용 마스크를 끼는 게 좋겠고 아주 아쉬운 경우에는 구강 보건용 마스크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손으로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네. 저희 미국에서는 이렇게 방송에서 가끔 나와요. 의료진들이 환자를 볼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마스크를 사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 참,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기존의 독감하고의 차이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미국에서는 미국 독감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듯이 1년에 네, 3만에서 5만 가까이에, 2만, 6만 가까이의 사람들이 사실은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 비교도 될 수 없는 사망률인데도 이렇게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그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이 병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것이 2020년 11월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특징은 잠복기가 약 14일 정도 된다 그러는데 증상이 없는 초기에 강력한 감염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감염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독감과 비교를 한다면 독감도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는 하지만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독감보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높습니다. 굳이 한국에서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5천 명 가량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망률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높고 그리고 백신과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감염력이 더 빠르고 또 병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잠복기는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잠복기는 학계에서는 2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잠복기가 긴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검역 검진 이런 체계화에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또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네, 미국은 땅이 방대하고 각 주가 그렇습니다.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지 사실은 많은 국가적인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는 그 작은 나라보다는 많은 이 기동력과 많은 검사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거의 출발점에 벌써 다가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전쟁을 치러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그렇습니다. 때 저희가 그것을 치러 오신 분들의 그 시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또 저희에게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한국의 방역과 그 검진 체계가 모범적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곳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감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국에서 퍼졌을 때
역내 역학조사나 감염 차단 그리고 진단 치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방역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된 분들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방역을 잘한다는 말이겠죠. 네. 다음 지역 내 감염이 시작됐을 때는 감염된 사람을 환자를 빨리 확진해서 차단을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과 밀접 접촉한 분들을 격리해서 감염이 더 이상 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차 예방인데 대구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 그런 전략보다는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든지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은 아직 그렇게 많이 창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감염원 유입의 차단과 신속한 환자 발견 그리고 격리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의할 것은 개인 위생에 철저한 것입니다. 몇 번이고 이야기하지만은 손을 가지고 얼굴을 만지면서 대부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특별히 외출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4분 정도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인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면역이 저하된 분들 또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휴식하셔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또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개인이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네. 네, 굉장히 상세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회장님 마지막으로 향후의 전망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건지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사라진다고들 하는데 과연 초여름 정도까지 버티면 정말 사라질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두 이 병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이러스가 저온의 서늘한 찹고 건조한 기후에서 더 번식이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날씨가 더워지고 또 습기가 많아지면 빨리 소멸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난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모든 일은 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모든 것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께 네, 이것이 빨리 끝나도록 청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구를 도와달라는 호소에 첫날 대구 및 전국 각지의 500여 명의 의료인의 동참을 이끌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들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칭찬과 부러움을 함께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정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 멀리 뉴욕 가톨릭 방송을 통해 신자분들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성구 프란치스코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우리 모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